혼전 임신으로 들어온 며느리의 말이 충격입니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었죠. 그냥 잠깐 머문 그림자였어요. 내 이름은 박경숙 63. 서울 외곽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남편과 함께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다. 남편은 공무원 퇴직자, 말수가 적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나는 이 집안 살림을 꼼꼼히 지키며 살아왔고 자식은 단 하나 아들 민재뿐이다. 내 인생엔 큰 무리도 큰 실수도 없었다. 그게 자랑이었다. 그런 내가 인생의 후반에 이런 막장 같은 드라마를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재는 30. 대기업 다니며 혼자 자취하고 1년에 한두 번 집에 올까 말까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다. 엄마 잠깐 집에 좀 갈게. 할 말이 있어. 전화 한 통에 남편은 눈썹을 찌푸렸고 나는 설레었다.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반가운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그날 거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 뒤에 배가 불룩한 여자아이를 본 순간 모조리 산산조각 났다. 그 아이는 나보다 작았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23. 민재보다 7살 아래. 그리고 이미 아이를 가진 여자였다. 엄마, 우리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일단 같이 살게 허락해줘. 지은이 배가 많이 불러서 혼자 감당은 힘들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식은? 못했어요. 그냥 아기부터 생겼어요. 그 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발끝만 바라봤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은 이제 내가 지키던 곳이 아니고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와 책임을 떠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며느리라는 타이틀도 없고 예식도 없이 그 애는 우리 집에 들어왔다. 하필이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아들, 눈치 없는 며느리, 그리고 무표정한 남편과 하루 세 끼를 같이 먹으며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누구도 나에게 설명해 준 적이 없었다. 나는 일부러 TV를 틀어놨다. 엄마는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다큐멘터리. 임신한 20대 여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망치는지 보여주는 리얼 프로그램. 그 애는 TV를 볼 때마다 어깨를 움츠렸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외쳤다. 그래, 봐라. 이게 네 현실이다. 책임도 없이 시작한 결과가 어떤 건지. 며칠 후 나는 부엌에서 그 애가 나도 모르게 흘리는 말을 들었다.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건가? 나는 찬물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여긴 아무나 머무는 집이 아니야. 가족은 책임이 전제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날 저녁 아들은 소파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기는 태어났다. 작고 붉은 아이. 울음소리는 컸고 내 잠은 매일 깨졌다. 시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나는 날마다 젖병을 소리 없이 씻는 그 애를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지능도 인성도 없는 애들이 애부터 낳는 거다.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고 지은은 멈칫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거야. 그 말이 그 애에게 얼마나 비수처럼 꽂혔을지 그땐 몰랐다. 남편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아들은 더 바빠졌으며 나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다. 그 애는 조용했고 순종적이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따로 나가 살 수 있을까요? 그 애가 따로 나가 살고 싶다고 했던 그날 나는 참았던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책임은 우리한테 지우고 편하자고 나가겠다는 거니? 그럴 거면 애도 데리고 가. 너 하나 책임지느라 우리 가족이 다 지쳐가.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 애는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즈음 민재는 더 이상 집에 머물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도 들어오지 않고 주말에도 외박. 나는 아들에게 따져 물었죠. 넌 뭐가 그렇게 바쁘니?
지은이 혼자 저렇게 고생하는데 말이야. 그게 가장이냐? 민재는 말없이 시선을 피했어요. 회사 일이 많아. 그리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췄어요. 아들마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더 큰 불안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사건은 터졌어요.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지은이가 우리 부부를 거실에 앉혀놓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유전자 검사서였어요. 민재 씨가 아이 아빠가 아니라는 결과예요. 전 그날 실수였어요. 민재 씨 친구와 술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컵을 내리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애를 바라봤어요. 그게 지금 변명이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릴 속이고 있었던 거니? 우리를 뭐로 보는 거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확인이 필요했어요. 저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젠 알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냥 제가 이 아이를 책임질게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너지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민재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나는 점점 화가 아니라 허탈함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엄마 자격이 있니? 우리가 애지중지 키운 민재 인생을 내 실수 하나로 망쳐놓고 지금 와서 책임지겠다고. 그 말이 통할 것 같니? 지은은 묵묵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민재도 외박을 했어요. 그 집은 그날 이후로 더 조용해졌고 더 차가워졌어요. 며칠 뒤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어요. 아이를 안고 현관 앞에 섰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진심으로 너는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있니? 부모 없이 돈도 없이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그 애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있어요. 저 어머니 없이도 살았고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는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책임지고 싶어요. 이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현관을 나섰고 나는 끝까지 배웅하지 않았어요. 은희가 떠난 지 3달. 집은 말 그대로 고요했고 적막했고 어딘가 공허했어요. 남편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고 민재는 연락이 드물었어요. 하루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도서관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아이 엄마들 모임이 있었는지 도서관 마당에서 책을 읽는 모임이 열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 지은이가 있었어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며 웃고 있는 그 모습은 내가 알던 그 조용하고 눌려있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한 엄마가 물었어요. 지은 씨, 아기 아빠는 같이 안 살아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혼자 키워요. 괜찮아요. 제가 엄마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꽂혔어요. 그 애는 진심이었어요. 누구보다 흔들렸을 텐데, 누구보다 따가운 시선을 견뎠을 텐데, 그걸 감내하고 웃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민재에게 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은이 내 친구 아이였다고 했지? 넌 알고 있었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화났어요. 배신감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가 보고 싶더라고요. 지은이도 그랬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엄마한텐 미안해요. 말도 못하고. 나는 고개를 떨궜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쩌면 가장 비겁했던 건 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도서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지은과 마주쳤어요. 그 애는 놀란 듯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나는 멈칫했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넌 잘 지내니? 네, 덕분에요. 요즘은 아이랑 책 모임도 하고 지역센터에서 시간제 일도 해요. 힘들지만 좋아요. 잠시 정적. 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날 내가 한 말 진심이었니? 책임진다고 했던 거. 지은은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네.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어요. 저는 잘못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엄마가 된 이유니까요. 그 순간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애가 나보다 더 어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혼전 임신으로 들어온 며느리의 말이 충격이었지만 정작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애가 끝내 책임이란 걸 실천해냈다는 겁니다.